touche. 진격의 거인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는 영상입니다. 꼭 다 보신 후에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진격의 거인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최근에 정주행했는데요. 충격적인 첫 장면부터 클리셰를 깨부수는 참신한 전개, 치밀하게 설계된 복선과 이를 착실하게 회수하는 플롯, 그리고 많은 인물들의 독특한 철학이 드러나는 수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겨진 떡밥이나 디테일들은 많은 유튜브 콘텐츠에서 다루고 있으니 저는 진격의 거인의 히어로와 빌런이 각각 어떤 철학을 갖고 대립하는지, 그리고 결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영상에서 히어로와 빌런은 반드시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님을 밝힙니다. 극에서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 히어로, 그리고 그의 가장 대립되는 인물을 빌런이라고 정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히어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에렌일 겁니다. 주인공이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인물이죠. 그렇다면 진격의 거인의 빌런은 누구일까요? 초반부에는 거인인 듯 보이지만 결국 이야기 전체의 맥락을 볼 때, 그리고 에렌과의 대립 구조를 고려할 때 진격의 거인의 빌런은 바로 지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분석하다 보니 더욱 확신이 들더라고요. 작가가 명확하게 지크를 빌런으로 설정하고 두 인물의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히어로 에렌과 빌런 지크의 대립되는 철학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죠. 먼저 히어로 에렌의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되는 사상인 자유주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에렌은 자유주의의 화신 같은 인물입니다. 진격의 거인을 보셨다면 에렌이 얼마나 자유에 집착하는지 아실 겁니다. 스스로 자유의 노예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자유주의 철학은 요약하자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자유와 권리가 있다입니다. 너무 당연하다 생각이 드시나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볼 때 이 보편적 자유가 상식으로 인정된 시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인류 문명 사회가 대략 기원전 3000년에 시작되었다고 보면 지금까지 약 5000년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이 긴 인류의 역사에서 현대 자유주의의 근간이 되는 천부인권, 즉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 사상은 무려 1689년 존 로크에 의해 등장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의 90%가 넘는 기간 동안 자유는 소수만 가진 특권이었죠. 인류가 이게 부당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수천 년이 걸렸던 겁니다. 그런데 깨닫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빠르게 자유주의가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천부인권 사상이 등장하고 유럽에서 자유주의 혁명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이죠. 새삼 이데올로기가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자유주의 혁명에 공통적으로 깔려있는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았으니 우리는 싸워서 되찾겠다. 정확히 에렌의 논리와 일치합니다. 천부인권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를 위해 기꺼이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자유주의 혁명과 일치하는 논리죠. 초반부 에렌의 자유를 뺏는 존재는 거인입니다. 그래서 거인을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죠. 그리고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파라디 섬의 에르디아인으로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세계 전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向こうにいる敵全部殺せば俺たち自由になれるのか? 결국 땅울림을 결심하게 되죠. 에렌은 자신이 꿈꾸던 자유를 잠시나마 얻을 수 있었고, 自由だ!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의지를 남겨 자유의 투사로 기억되었습니다. 반면 지크의 사상은 공리주의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요약하자면 전체의 행복이 극대화되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공리주의의 창시자인 제러미 벤덤은 행복과 고통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행복에서 고통을 뺀 총합을 극대화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죠. 지크의 에르디아인 안락사 계획도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세상은 고통 속에 있다. 그 원인은 거인의 힘이다. 거인의 힘을 가진 에르디아인을 멸종시켜야 한다.
이 공식에서 고통의 원인을 줄이는 방법으로 에르디아인의 멸종을 선택한 겁니다. もしこれ以上ユミルの民が生まれてこなければ100年後にはこの世から巨人は消滅している。もう世界は巨人の脅威に怯えたり苦しめられたりせずに済む。 이것이 에르디아인 안락사 계획이죠. 공리주의가 비판받는 요소 역시 지크의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는 전체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늘 비판을 받습니다. 지크의 계획 역시 세계의 평화라는 전체 이익을 위해 에르디아인이라는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멸종되는 것이 자신이 속한 인종이란 점에서 그는 정말 급진적인 공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자유주의와 공리주의의 대립구도는 많은 히어로물에서 사용되는 설정입니다. 하지만 진격의 거인은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요. 히어로물의 공식과 진격의 거인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히어로물에서 자주 사용되는 공식과 같은 설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히어로는 보통 자유주의자로서 자유, 사랑, 우정 등 굉장히 개인적인 가치를 추구합니다. 반면 빌런은 공리주의자로서 질서, 안정,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우죠. 어떤 집단의 지도자나 추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빌런들은 보통 다수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에 히어로는 저항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죠. 여기까지 보면 빌런이 딱히 악하다고 볼 수 없죠. 다른 철학에 따라 행동하는 것 뿐이니까요. 하지만 관객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기 위해서는 악역을 조금 더 명확히 하면 좋겠죠. 그래서 한 가지 특성을 더 부여합니다. 먼저 히어로를 굉장히 순수한 목표의식을 가진 인물로 만듭니다. 그리고 빌런은 공리주의를 명분으로 하지만 사실은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인물로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캡틴 아메리카와 레드스컬, 해리포터와 볼드모트, 원피스의 루피와 세계정부, 매드맥스의 맥스와 임모탄, 수도 없이 많죠. 이런 공식을 따르는 구조에서 우리는 선악 구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히어로가 빌런을 무찌를 때 통쾌함을 느끼곤 하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뻔한 선악 구도보다 복잡한 특성을 가진 입체적인 인물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가 다크나이트입니다. 히어로 배트맨은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공포를 이용해 시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빌런인 조커가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이죠. 그 자유가 폭력까지 포함한 것이라 빌런이 되긴 했지만요. 이런 식으로 공식을 비트는 작품들이 많아졌는데 진격의 거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렌은 히어로의 특징을 상당 부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격의 거인의 결말이 마레인 지도층을 굴복시키는 데서 끝났다면 공식을 따르는 이야기가 됐겠죠. 하지만 에렌은 목적을 위해 인류의 80%를 말살하는 대학살극을 벌입니다. 이것은 저항의 범위를 벗어난 엄청난 폭력이죠. 빌런과 같은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지크도 굉장히 독특한 빌런입니다. 일반적인 빌런들이 명분을 내세워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지크는 이 계획을 통해 본인이 어떠한 이득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안락사 계획에 포함된 인물에 더 가깝죠. 굉장히 순수한 신념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지크를 보면서 타노스가 생각났습니다. 타노스도 사적인 이득이 아니라 우주의 존속이라는 굉장히 순수한 목적을 가진 인물입니다. 실제로 어벤져스에서 본인의 계획을 완수한 세계선의 타노스는 인피니티 스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은 엄청난 부상을 입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지크가 만약 계획을 성공했다면 이런 모습에 가깝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진격의 거인은 입체적인 인물 설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렌에게 연민을 느끼면서도 혐오를 느끼기도 하고 지크에게 반감을 가지면서도 공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진격의 거인이 가진 가장 큰 재미 요소이기도 하죠. 에렌과 지크는 단순히 정치 사상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철학에서도 정반대로 대립합니다. 먼저 에렌은 낭만주의자입니다. 낭만주의는 삶의 의미를 논리적 근거가 아니라 우리 감정이나 삶 자체에서 찾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은 그 자체로 가치 있다. 사랑 또는 우정은 아름다운 것이다. 와 같은 문장들로 표현될 수 있겠죠. 에렌은 초반부터 꾸준히 삶 자체로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우정을 강조하는 그의 행동들 그리고 사랑을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결말을 이끌어내는 등 전형적인 낭만주의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フリッツ王を愛していた。それが2000年経ってもユミルを縛り続けていたものの正体だ。 어린 시절 에렌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렌은 삶을 가치 있다고 느낄 수 있었고 낭만주의적 철학을 갖게 된 것이겠죠. 반면 허무주의는 삶의 절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감정이나 체험 등을 무의미하다고 보는 철학입니다. 지크가 바로 허무주의자이자 염세주의자인 인물이죠. 그는 일관적으로 삶을 고통이나 지옥과 같은 단어로 표현합니다. エルディア人がいる限りこの地獄は終わらないんだぞ。 삶이 고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事切れる前はホッとするのかもな。 그 원인은 지크의 어린 시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크는 말의 에르디아인으로서 항상 핍박을 받았고 무리에서 소외되는 모습이 자주 그려집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을 갈구했음에도 부모에게 혁명의 도구로 취급받았죠. 이렇게 에렌과 지크는 상반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해 서로 정반대의 태도를 갖게 된 인물입니다. 저는 진격의 거인의 최종장이 사실은 에렌의 철학과 지크의 철학의 대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격의 거인의 결말은 결코 힘으로 갈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철학이 더 설득력을 얻었는가로 갈리게 되었죠. 에렌과 지크의 철학이 대립했던 가장 결정적인 두 장면을 살펴보시죠. 첫 번째 대립은 형제가 함께 좌표에 도달하여 시조 유미르를 만난 장면입니다. 아시다시피 에렌은 왕족의 혈통이 아닙니다. 하지만 땅울림을 일으키고 수많은 거인을 조종하는 등 시조의 힘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사용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의 자유주의 철학이 시조 유미르를 완벽하게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시조 유미르는 좌표에 갇혀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13년마다 계승해야 되는 거인의 특성상 분명히 많은 왕족들이 이 좌표를 거쳐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녀를 노예 이상으로 보지 않았겠죠. 지크 역시 그녀를 노예로 보는 장면이 나오죠. その正体は自分の意志を持たぬ奴隷だ。 하지만 이 순간 세계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お前は奴隷じゃない。神でもない。ただの人だ。 에렌은 그녀를 노예가 아닌 인간으로 お 대했고 前が決めた。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선택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お前が選べ。 그의 말을 들은 순간 시조 유미르는 작중 처음으로 본인의 눈을 뜹니다. 에렌의 철학이 처음으로 승리한 순간입니다. 두 번째는 땅울림이 일어난 후 좌표에서 만난 지크와 아르민의 대화 장면입니다. 아르민은 에렌과 같이 낭만주의 철학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어떻게 보면 에렌에게 그러한 낭만주의를 일부 심어준 인물이기도 하죠. 이때까지만 해도 지크는 본인의 철학이 옳았다고 믿고 있었지만 결국 실패해서 좌절하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아르민이 낙엽을 집어들고 에렌, 미카사와의 행복한 기억을 이야기하죠. 3人でかけっこをした。でもその日は風がぬるくてただ走ってるだけで気持ちよかった。枯葉がたくさん舞った。その時僕はなぜかこう思った。ここで3人でかけっこをするために生まれてきたんじゃないか。 그런데 그 낙엽은 사실 낙엽이 아니라 행복한 기억과 연결해주는 매개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매개체는 지크에게 공으로 보이게 됩니다. 지크는 그 공을 본 순간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행복한 기억을 꺼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도 사실은 이유 없이 그 자체로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던 거죠. ただ投げて取ってまた投げる。ただそれを繰り返す。何の意味もない。でも確かに俺はずっとキャッチボールをしているだけでよかったよ。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실 지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이 기억에서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거인의 능력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보면 짐승 거인은
큰 특징이 없음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지크는 투척 능력을 개발시켜 뛰어난 전사가 되었죠. 投球技術でここまで恐ろしい兵器になっちまうとはな。 허무주의자인 지크의 힘의 원천이 사실은 낭만주의적 경험에 있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지크도 결국 그런 행복한 기억을 꺼내본 순간 아르민에게 완전 설득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르민을 돕게 되죠. みんな力を貸してくれ。 지크의 마지막 말이 기억나시나요? いい天気じゃないか。もっと早くそう思ってたら。 너무나도 낭만주의자의 입에서 나올 법한 그런 말입니다. 극단적인 허무주의자, 염세주의자였던 그도 결국 삶의 마지막에는 낭만주의자였던 거죠. 그렇게 진격의 거인은 낭만주의, 자유주의의 완승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진격의 거인에서 에렌은 대학살자입니다. 아무리 허구의 이야기일지라도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그럼에도 우리는 에렌에게 연민과 동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진격의 거인이라는 이야기가 결국 에렌을 주인공으로 한 낭만주의에 대한 찬가이고 인간은 결국 낭만주의적 이야기를 사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생명체입니다. 철학을 관철하고자 생존 본능을 거부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생명체일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허무주의적 철학이 주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을 찾지 못하는 개인들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것이고 친구와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면 공동체는 붕괴될 것이고 결국 인류는 오래 존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류가 생존을 위해 삶에서 행복과 의미를 쫓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이러한 설계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행복한 순간의 즐거움이나 동기부여를 느끼게 하는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나 사랑과 우정 등의 감정에서 나오는 옥시토신 등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뇌과학에서도 행복과 의미를 찾는 게 인간 뇌의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은 의미와 행복을 찾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세계 1차, 2차 대전이 벌어지면서 허무주의적, 염세주의적 철학이 득세했던 시기에도 다시 실존주의가 떠오르는 등 인간은 결국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방향으로 철학을 진화시켜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낭만주의를 좋아합니다. 영화와 음악,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그렇죠. 낭만주의를 긍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저는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이러한 감동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져 고통의 삶을 보내는 것보단 작은 것에라도 행복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진격의 거인의 철학 컨텐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낭만주의자 투쉐였습니다. 감사합니다.